혹시 지금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혹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길이 있는데 바로 경락입니다. 이 경락의 흐름이 막히거나 넘치면 우리 마음에도 먹구름이 끼게 된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불안, 초조함과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인 12경락,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인 기경팔맥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불안 스위치를 꺼주는 신기한 혈자리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경락들을 알아보고 왜 그곳이 막히면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셋째,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는 숨겨진 조절자, 기경팔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경락 건강법까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한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동영상 설명란에 혈자리에 대한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0편 이상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연속 재생됩니다. 하나, 지금 당장 불안 스위치를 꺼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특효 혈자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신기한 스위치, 바로 혈자리 몇 군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혈자리가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 싶으시죠?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내관열. 첫 번째 주인공은 내관열입니다. 내관은 안쪽의 관문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과 같은 곳입니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 또 참얼미나 입덧처럼 속이 울렁거릴 때도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찾는 법.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의 가장 굵은 주름에서 팔꿈치 쪽으로 손가락 3개,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대보세요. 그 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지점에서 팔 중앙의 두 힘줄 사이를 꾹 눌러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곳, 거기가 바로 내관열입니다. 지압법. 찾으셨다면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약 1분에서 3분 정도 눌러주면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쪽 손목을 번갈아가며 지압해주세요. 정신을 안정시키는 신문열. 두 번째는 신문열입니다.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혈자리죠. 이름처럼 불안, 초조, 건망증, 불면증 같은 온갖 정신, 신경계 문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룰 때 신문열을 지압해주면 마치 시끄러운 시장 같던 머릿속이 조용한 도서관처럼 차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찾는 법. 손바닥 쪽 손목 주름 위 새끼손가락 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만져질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신문열입니다. 지압법. 내관열과 마찬가지로 반대편 엄지로 부드럽게 누르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압해주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노궁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혈자리는 노궁열입니다. 피로가 쌓이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너무 떨릴 때 주먹을 꽉 쥐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 노궁열을 자극하고 있는 거랍니다. 찾는 법.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셋째와 넷째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사이의 중간 지점입니다. 지압법.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손바닥 전체를 비비거나 박수를 치는 것도 노궁열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이곳을 지압하면 뜨거워졌던 머리가 식고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아주 작은 자극이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경락 시스템의 신비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혈자리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를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둘, 내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할까? 불안과 관련된 핵심 경락 이야기. 우리 몸에는 총 12개의 주요 경락이 있습니다. 이 경락들은 각각 연결된 장기와 기능을 가지고 기혈, 에너지와 영양물질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죠. 이 12개의 고속도로 중 어느 하나라도 정체되거나 혹은 텅 비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불안, 초조와 같은 감정은 다음의 경락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군주를 보호하는 수거름 심포경.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경락은 바로 심포경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군주지관, 즉 나라의 임금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감정을 총괄하고 정신활동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기죠. 심포는 바로 이 임금님을 옆에서 보좌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신하이자 궁궐의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심포입니다. 심포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기운이 뭉치면 외부의 자극이 고스란히 심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든든한 경호원 없이 홀로 있는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뇌관혈과 노궁혈이 바로 이 심포경에 속한 아주 중요한 혈자리들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이 혈자리들을 지압하는 것은 임금님을 지키는 경호 시스템을 강화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정의 총사령관, 수소음 심경. 심포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심경은 심장 자체의 경락으로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주관합니다. 기쁨, 슬픔, 생각 등 모든 정신활동이 이곳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심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불안감과 함께 잠을 깊이 자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심장에 열이 너무 많아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쉽게 흥분하고 심하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배운 신문혈이 바로 이 심경에 속해 있어 심장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의 조절자, 족거름간경. 혹시 화가 나면 간이 상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작용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운, 에너지가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소통시키는 소설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마치 온 나라의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교통경찰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꾹 참게 되면 이 간의 소설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경찰이 파업을 한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곳곳에서 정체되죠. 이것을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의 기운이 뭉치면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게 되며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매액기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감정적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며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운전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이 되는 것이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 이 간기울결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이 간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선천적 에너지의 근원, 족소음 신경.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락은 신경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에너지, 정을 저장하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뼈와 치아, 뇌수, 생식 기능을 주관하며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총괄합니다. 감정적으로 신장은 공포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거나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장이 공포라는 감정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우리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의지력이 약해지며 작은 일에도 겁을 먹고 잘 놀라게 됩니다. 또한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빨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 신장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초조라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포, 심, 간, 신장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경락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신호인 셈이죠. 셋, 내 몸에 숨겨진 조절자, 기경팔맥. 지금까지 우리 몸의 주요 고속도로인 12경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 12개의 경락 외에 더 깊은 차원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8개의 특별한 경락이 있습니다. 이를 기경팔맥이라고 부릅니다. 12경락이 평소에 기혈이 흐르는 강과 같다면, 기경팔맥은 강물이 넘칠 때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가뭄이 들 때 물을 내어주는 거대한 댐이나 저수지와 같습니다. 즉, 12경락의 기혈이 부족하거나 과잉될 때 이를 조절하여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8개의 기경팔맥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의 앞과 뒤, 정중앙을 흐르는 인맥과 동맥은 정신적인 안정과 불안 조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기를 총괄하는 인맥. 인맥은 우리 몸의 앞면, 정중앙을 따라 흐르는 경락으로 음맥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모든 음경락을 총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인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생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인맥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인맥이 막히면 가슴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치솟아 가슴 답답함, 불안, 초조, 불면증 등을 유발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있는 전중혈은 인맥의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 화병이 있을 때 이곳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 전중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막힌 인맥을 뚫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기를 총괄하는 동맥. 동맥은 인맥과 반대로 우리 몸의 뒷면, 척추를 따라 정중앙으로 흐르는 경락입니다. 양맥의 바다라고 불리며 우리 몸의 모든 양기를 감독하고 조절합니다. 뇌와 척수 신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의식과 활동성을 주관합니다.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맥의 기운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동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척추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양기가 부족해져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꼬리뼈 바로 윗부분의 장강혈에서 시작해 머리 꼭대기 백회혈을 지나 윗입술 안쪽에서 끝나는 동맥의 흐름을 상상하며 척추를 바르게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양기를 푹 돋우고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경팔맥, 특히 인맥과 동맥의 소통은 12경락의 균형을 잡아주고 나아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 불안을 잠재우는 일상 속 경락 건강법. 자, 이제 불안과 초조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꾸준한 혈자리 지압입니다. 오늘 배운 내관, 신문, 노궁, 전중혈 등을 생각날 때마다, 특히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꾸준히 지압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막혔던 곳이 뚫리면서 시원한 느낌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락 스트레칭입니다. 팔과 다리를 쭉 뻗고 옆구리를 늘려주는 등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은 뭉쳐있는 경락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만 투자해 온몸을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셋째, 복식 호흡과 명상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위로 떠있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맥과 동맥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머리는 맑아지고 아랫배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따뜻한 족욕이나 반신욕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기혈순환이 촉진되고 특히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경락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의 불균형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몸에 어딘가가 막혀 있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혈자리 지압, 스트레칭, 호흡법 등을 통해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먹구름이 걷히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고 몸이 불편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의사나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